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코페스 정치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5년 전 ADD 기밀이 통째로 아랍에미레이트로 아랍항공 엣지그룹 5년 만에 중동의 거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국가 기능이 모두 다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방송이기도 하니까 애국 시민들께서는 방송을 잘 들으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 정보부의 한국 통치 개념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 프로세싱 방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려면은 김대중과 총주케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이라는 책을 꼭 사서 읽어보셔야만 100%로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방송의 근거가 되는 해외 언론의 보도는 2024년 12월 11일 브레이킹 디펜스 뉴스라는 해외 언론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브레이킹 디펜스라는 매체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소속의 엣지그룹이 5년 만에 중동에서 가장 큰 방산 기업으로 변신하다, 이런 주제로 뉴스를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엣지그룹은 2019년에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30개로 출발해서 201개로 확장됐고 현재 수주 잔고가 128억 달러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유튜버가 그때부터 수시로 엣지그룹이 생산해서 아랍에미레이트군에 납품하거나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합작으로 생산하고 있는 군사 무기들에 대해서 간간히 지속적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2019년에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의 엣지그룹이 설립됐다,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했고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이미 문재인은 부탄에 있는 북한의 해외 해킹 총본부를 방문해서 박근혜 정부를 전복시켜 주는 그 대가로 얼마를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한박도를 먼저 북한에 넘겨줬고 북한에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문재인의 비서실장인 임종석이 2017년 12월 9일 레바논과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고 온 기사를 월간조선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면 또 소설을 쓴다, 어쩐다, 이런 반역 세력들의 불만과 중상모략에 대한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때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랍에미레이트의 국가적 소망인 국방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아랍에미레이트의 소망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 있는 모든 기밀을 넘겨주고 그 기밀을 갖고 아랍에미레이트가 국방과학기술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지분의 상당액을 북한에게 위장으로 넘겨주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2020년 5월 6일자 세계일보를 볼 것 같으면은 자주 국방을 기치로 반세기를 달려온 국방과학연구소가 역사상 최대 기밀자료 유출 사건에 휩싸였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 2017년 12월 달에 레바논과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는데 레바논은 북한과 밀접한 통신 관계가 있는 그런 곳이고 아랍에미레이트는 문자 그대로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기술을 통째로 넘겨받는 그런 조건으로 엣지라는 방산회사를 세우기로 방침을 정한 다음에 바로 문재인이가 아랍에미레이트를 2018년도에 방문을 했고 2019년도에 세계일보 등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 이래 최대의 기술 유출 사태를 맞았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그때 드러난 모든 소식들은 ADD의 모든 국방과학기술들이 서버제 통째로 아랍에미레이트로 넘어갔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일부 연구원들이 한국에서 받는 월급의 10배를 받고 아랍에미레이트로 다 넘어갔으며 이런 사실을 수사기관들은 수사를 하는 신용만 했고 기술자를 소환한 적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국에서는 중국의 수송기가 아랍에미레이트에 5번이나 방문을 했고 그때부터 중국과 북한의 방산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음을 암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 채널의 유튜버가 아랍에미레이트 엣지그룹이 생산해서
군대에 납품을 하거나 또는 외국에 수출을 하거나 이런 품목의 방산 물자들을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틈틈이 보도를 지속했었습니다만은 어떤 방송에서도 이런 사건을 다루진 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한국에서 항공탄을 GPS 유도 장치를 장착해서 멀리 날아가서 터지는 유도 장치를 아랍에미레이트는 박격포에 장착해가지고 멀리 날아가서 팔아는 그런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국군에 2,500만 달러치나 납품을 한 사실을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 한국에서 아랍에미레이트로 밀파된 기술자들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산업 능력에 따라서 다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브라질 같은 나라를 끌어들여서 합작으로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했던 해성 함대함 미사일도 아랍에미레이트가 독자 개발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엣지 그룹이 5년 만에 중동에서 가장 큰 방산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런 소식을 바로 외신의 브레이킹 디펜스란 매체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이 통째로 제3제국으로 넘어간 사례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도 역사를 통틀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ADD의 모든 국방과학기술 자료들이 통째로 아랍에미레이트로 건너가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국방과학기술 회사가 설립되고 그 회사가 5년 만에 중동에서 가장 큰 회사로 성장했고, 그 회사의 지분 중 상당액이 북한으로 위장되어 있고 그 수익액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자주 독립국으로서 국가적 기능이 완전 상실한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군수사기관, 그리고 안보사령부, 언론, 매체 이런 기능들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군사 유튜버들도 이런 소식을 전하는 채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방산 기술이 통째로 제3세계로 건너가서 제3세계에서 또 다른 방산 회사가 설립돼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한국의 적대 국가인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 보안부대, 그리고 군수사기관 이런 데서도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문재인이가 퇴임하기 일주일 전에 아랍에미레이트에 한국에서 넘어간 기술을 개발하는 뒷받침하는 회사로 ADD 비밀 회사를 아랍에미레이트에 설립해줬고, 그때 아랍에미레이트의 대사로 있던 사람들이 바로 한국이 중국제 카메라를 사용해서 감시 장비를 개발한 다음에 한국의 모든 감시 정보를 중국과 북한에 제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때 안보사령관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의 대사였고, 육사 출신이며 청주회 소속으로 혐의가 씌워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1300대의 감시 장비가 철거되고 그 감시 장비가 감시 정보를 중국과 북한에 실시간으로 제공됐던 사실들을 7년간이나 지속적으로 보도했던 유일한 군사정보 채널인 코페스 군사정보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었지만, 그런 보도를 한 결과가 채널의 구독자 수를 많이 빠지게 했던 그런 현상을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이미 국민들도 자주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워질 정도였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모든 메커니즘이 본 유튜버가 발행한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이라는 책에 이미 자세하게 모든 구성 요소들과 프로세싱 절차 그리고 메커니즘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께서는 이제 바람 앞에 가냘프게 흔들리고 있는 촛불 같은 민주주의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청주회를 척결하는 시민 모임이라는 애국 단체를 후원하시고 그 일에 동참해 주는 길뿐이 이제 남은 길이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